안녕하십니까, 양무석입니다. 생방송 시사토론 라운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토론 주제는요. 여전히 의료 혜택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충북의 의료 현실과 오랜 기간 동안 나아지지 않고 있는 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생방송 시사토론 라운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북의사회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한정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충청북도의회 윤미선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충북도청 보건정책과 김용호 과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양승준 충북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평소 우리 지역 의료 환경과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부터 좀 듣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 의원님 먼저 네.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공공 의료 서비스의 확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그 주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권 확보를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격차와 그리고 공백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민간 영역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에서 공공 의료 서비스의 그 역할로 보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한정호 교수님 의견 한번 들어보죠. 예, 첫 번째로는 과연 우리가 몸은 충북에 살지만 생각을 항상 수도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의 이런 의료 문제가 계속 사건이 터질 때만 잠깐 관심을 가졌다가 소실되고 그래서 해결책이 제대로 된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윤미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진짜 생명이 필수적인 의료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안 되고 정책이 부재하다 보니까 엉뚱한 대로 비필수 의료에 너무 많은 예산이나 인력이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공공의료를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공공의료를 잠깐 짚고 넘어가면 공무원이 하는 게 공공의료인가 아니면 공공을 위한 의료가 공공의료인가 이게 좀 약간 우리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간이 하던 공공이 하던 환자를 위해서 공공을 위한 의료가 공공의료인데 때로는 좀 마치 공무원, 공공기관에 해야지 공공의료라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뒤에 가서 자세히 한번 얘기를 또 해보죠. 그다음에 양승준 본부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네. 생명에 필요한 우리 필수 의료의 혜택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현저하게 미흡하다라는 것을 좀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의 안전과 거기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안전이 의료기관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 공급 체계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네, 김용호 과장님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충청북도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권하고의 접근성은 우수하나 의료 환경은 대도시에 비해서 좀 열세이고 시군 간 또 의료 격차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 수도권의 접근성 우수는 도내 중증 환자 대부분이 그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을 선호하고 있고 도내 의료기관의 이용률은 18%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의료 환경도 시장 경제와 마찬가지로 수익성이 낮은 의료 서비스 분야에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현재 군 단위의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의 부족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시점에서 다양한 정책, 좋은 의견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시사토론 라운드 먼저 오늘의 주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건국대는 충주 캠퍼스 의전원 정원을 원상 복귀하라. 복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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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방송 시사토론 라운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충북 지역의 의료 서비스의 현 주소는 어떤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2017년 국민보건의료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지역의 의료 격차가 심각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유 의원님, 먼저 우리 지역의 의료 환경 지금 어느 정도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인프라도 약하고 문제점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의료 서비스의 그 격차를 비교할 때 대체적으로 의사 수와 의료기관 수 그리고 치료 가능 사망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중요한 것은 2016년 기준으로 우리 충북의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21명으로 17개 시도 중에 11위였는데 2017년에는 오히려 또 14위로 떨어졌네요. 하게 됐고 그리고 의료 기관 수도 10위였다가 지금은 1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한데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이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2015년 기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특히 우리 충청북도 내의 그 음성군이 전국에서도 3번째로 이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 1위로 나왔다. 이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뭐 의료적으로는 한 교수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의료적 지식이나 기술로는 충분히 양질의 여러 가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사망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불치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적기에 발견을 하거나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그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적기에 이 치료를 했으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충북에 많았다라는 건데 한 교수님께서 좀 부연 설명해 주시죠. 왜 이렇게 우리 지역이 1위입니까, 여기가? 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음성 지역, 특히 충주의 북부권, 충북의 북부권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워낙 낮아서요. 상대적으로 전국 평균에 떨어지지 않는 청주 청원 지역의 통계보다 확 떨어뜨리는 거죠. 충북 전체 통계를. 그래서 사실 고민의 논의의 중점 중에 하나는 응급의료 체계나 중증 환자의 치료율에서는 충북 북부권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충북 전체로 봤을 때도 문제지만은 충북 내에서도 또 시 군 간의 또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평가가 좀 평균 이하라는 얘기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이런 결과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과장님께서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이거 간단하게 추가로 좀 약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개 그룹의 42개 질환에 대해서 15년도 자료를 17년도에 국민보건의료실태 조사를 통해서 한 건데 우리 도민들이 의료기관을 늦게 간다는 겁니다. 하나는. 또 하나는 의료 수준이 질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의료 수준의 질은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도내 시군에 89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80기관에서 입원을 한 후 퇴원을 하고 30일간 사망률을 보니 그 사망률의 격차가 컸던 겁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수준의 질을 따진 거고
저희 도내 같은 경우는 음성군이 치료 가능 사망률이 86.3으로 청주시의 거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더니 음성 꽃동네에 중증질환자가 많아서 사실은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그것이 어느 정도 평균만 됐다면은 저희 도는 꼴찌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11년도에 67.9, 예. 그리고 15년도에 58.5로서 점차 감소되고 있고 10만 명당 사망률은 한 9.4명이 감소한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제 응급의료기관 2군데를 응급의료센터로 확대 지정했고 앞으로 이제 음성의 소방복합 치유센터라든가 예. 이제 단양의 병원에 없는 단양군의 보건의료원이 생긴다면은 아마 시기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직접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입장이신 한 교수님께서는 아마 가장 그 피부로 와닿으실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의 의료 환경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시나요? 그냥 1차 의료기관은 사실 적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포화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요.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분야는 정말 심각한데요. 제가 제 실제 예를 들어드릴게요. 충북대학교 병원이 권역 외상센터도 있고 응급의료센터이기 때문에 중증 환자가 가장 많이 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팔이 아주 크게 다쳤거나 뭐 예. 복부의 외상이 아주 심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아주 어떤 궤양이나 이런 게 생겨서 장이 뭐 출혈이 아주 심하게 돼서 동맥성 출혈이 있을 때 지혈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영상의학과에 인터벤션하는 혈관조영술하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충북대에 저희 병원에 그거를 가능한 교수가 단 한 명이에요. 그 혼자서 지금 5년째 혼자서 모든 24시간 당직을 365일 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수를 뽑아도 1년을 못 버티고 다 나가요. 힘들어서. 예. 그런데 또 정부에서는 응급센터에 온 환자를 다른 병원 보내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교수는 아버님 제사도 가지 말고 365일 잠도 자지 말고 있으라는 건지. 근데 사람은 못 구해요. 연봉을 서울 지역보다 2배로 준다고 해도 안 와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로 그 교수가 아파가지고 누우면 청주에 생기는 교통사고 환자, 아까 했던 급성 출혈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의료인도 부족한 상황. 양 본부장님께서도 비슷한 의견이실 것 같아요. 네, 예. 현장에서 우리 공급 체계에서 지금 빼놓을 수 없는 게 병원의 인력인데요. 우리 충북은 병원 인력 부족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이고 2017년도 우리 국립중앙의료원 인력지원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충북의 인구 10만 명당 간호사 인력수가 172명으로 서울에 374명, 대전에 300명에 비하면 지금 절반의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 현장에서 아까 우리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야간에 오는 외상 환자나 응급 환자들을 볼 수가 없어서 우리 인턴 전공의 선생님들이 부족한 상태여서 환자를 수도권으로 대형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아까 나왔지만은 건대도 지금 501병상 운영하다가 지금 300병상 이하로 지금 병상을 축소하는 그런 현상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더 부족하다 보니까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병원을 떠나는 그런 현상들이 악순환이네요. 그래서 인력 부족의 문제가 꼭 시설과 장비가 암만 좋다고 해도 환자들이 뭐 응급 상황에 대처를 못하는 부분 또 진료를 왔을 때 한 시간 정도 대기하고 한 3분도 안 되는 진료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환자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 주제 영상에도 잠깐 봤지만은 그 최근에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충주로 환원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과장님? 네. 건국대 의과대학교는 1986년 11월 의학대학 설립인가를 맞습니다. 40명의 정원으로 이제 충주 캠퍼스에서 운영을 했는데 2005년도에 의과대학 전문대학으로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하면서 서울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법으로 운영을 한 거죠. 그래 건국대 의대 정원은 현재 건대 의대 정원 배정이라던가 건국대 학칙에도 충주 캠퍼스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현재
합법으로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충주 캠퍼스로 옮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당연한 일인데 한 교수님, 왜 그전까지 이렇게 편법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던 건가요? 이거는 사실 두 가지 원인인데요. 의학전문대학원을 2000년대 초반에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교육부에서 당근을 줬어요. 예.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의과대학을 전체를 변경하면은 말 그대로 수업이나 이런 것을 서울로 가도 된다. 그다음에 병원 인프라도 서울에 경기 지역에 병원을 지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예. 전국에 차병원을 비롯해서 몇 군데 의과대학들을 의학전문대학원을 전환을 하면서 서울과 경기 분당 지역에 대형 병원을 짓고 의과대 학생들 모두 근리 이전을 시켜버린 겁니다. 예. 두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에 우리가 관심이 없지 않느냐. 다른 지역 같았으면 과연 이렇게 방치했을까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어떻게 그 학생들이 다 이전했기 때문에 그 앞에 하숙집, 식당 다 망했는데 예. 이미 난리가 났을 텐데 우리 지역은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전한 15년이 지나도록 너무 이제까지 우리가 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난 그 9월 23일 날 건대 총장 민상기 총장님께서 충주에 방문하셔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 맹정섭 위원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뭐 거기서 2020년부터 수업과 실습을 충주 캠퍼스에서 하겠다 이렇게 뭐 발표를 좀 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충북도민과 충주 시민을 좀 우롱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확정 발표가 캠퍼스에 충주 캠퍼스에서 하게 됐다라고 한다라면은 2020년부터 신입생을 충주 캠퍼스에서 뽑고 그다음에 실습을 하려면 병원이 있어야 되니까 충주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의 투자 계획도 함께 발표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그 병원이라는 데는 사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한 적 하는데 딱 배만 다쳐서 오진 않잖아요. 어디가 다칠지 몰라요. 얼굴도 다치고 머리도 다 다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치료에 가능한 마지노선이 최소 500병상 정도의 규모고 여러 개 진료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과대학 교육이나 제대로 된 환자 진료를 위해서 500병상 이상이 필요하고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거든요. 빨리 그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진행을 해야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건국대 의전원 그 충주병원 같은 경우에도 특히 그 충북 북부 지역의 의료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던 건데 충북대 충주 분원 설립의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좀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충주 건대가 사실 떠나가 버려서 의료 공백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500병상이 지금 300병상도 안 되는 병원으로 작아지면서 실제로 뭐 수술할 수 있는 의사도 없고 몇 년 전에 뭐 크게 다친 환자가 치료를 못 받아 사망한 사건도 있어서 지역민 요구 때문에 저희가 분원에 대한 계속 고민을 했었고 그런 얘기 있었는데요. 일단은 뭐 제가 저희 병원을 대변하거나 그럴 입장은 아니지만 좀 충주 건국대학교의 그거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인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이시정 충북도지사가요. 의전원 문제를 제대로 해결 못하면 건국대 의전원 정원 40명을 충북대에 조여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과장님? 예, 잘못하면 좀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국대 의전원의 정원은 정부 의대정원 배정 및 건국대 학칙에도 충주 캠퍼스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생기면서 서울에서 편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연히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미해결했을 때 그때는 충북대 병원의 의대정원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원상복귀를 당연시하고 이것을 미해결 시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자,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사토론 라운드 의료혜택 사각지대인 충북 실태와 현안에 대해 다양한 견해 나누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이 충북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자, 과장님, 충청북도가 이 충북 지역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등 이 의료 인력 확충을 정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사님께서 복지부를 직접 방문해서 복지부 장관께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대가 있는 비수도권 시도 평균 의대 정원을 한 160만 우리 도민으로 따지니 평균적으로 144명이 됐습니다. 예. 충북은 현재 89명으로 치하위권에 있습니다. 근데 충북의 의대 정원 차별 해소를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를 위해서 건국대 의전원은 충주에 복귀를 하고 신규 증원 55명이 더 필요하다. 이 55명에 대해서는 의료기관뿐만이 아니라 정부는 지난 5월에 바이오헬스 국가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예. 선포식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도는 2030 충북 바이오헬스 제2도약 육성 전략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분야의 의료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20 내지 30%가 적다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북대에 전국 평균에 되는 55명을 추가로 더 줘야 된다는 것을 복지부 장관님께 지사님이 직접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뭐 이런 이유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 또 반대로 정원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특히 이 정원 확대 필요성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의사협회 쪽에서는 좀 반대를 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반대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개원가는 사실 포화 상태고요. 또한 의학 분업이 외국처럼 선택적 분업이 아니라 중심가의 약국과 병원이 같이 해야 되는 우리나라 구조 때문에 뭐 시내 중심가는 뭐 같은 건물에 병원들이 엄청나게 의원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포화 상태다 보니까 의대 정원을 늘렸을 때 모두 다 근리 들어갈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우리나라의 특이성인데 한의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한의대를 졸업해서 한의대로 나오신 선생님들이 사실 중환자 진료나 응급 외상 환자 진료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거의 없다 보니까 또 같은 1차 의료 현장에서는 포화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 의사협회 입장도 충분히 좀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서울이나 대도시를 봤을 때 그렇지 지방에서는 분명히 의사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요구나 아니면 지역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고 좀 같이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도 좀 일리가 있고요. 좀 딜레마가 아닐까도 싶은데 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좀 전에 의료 격차 지수를 평가할 때 의사 중에는 양의학에 관련되어 있는 현대의학이라고 하나요? 의사 그리고 치과 의사, 한의사까지 포함된 수치로 저희들이 비교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충청북도의 충북대학교는 입학 정원이 지금 49명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비슷한 인구 규모의 강원도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정원이라는 것이 문제고 비슷한 저희보다 3분의 1이 작은 제주도보다도 제주도가 지금 40명이죠. 입학 정원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러한 부족한 의료진의 인력 풀뿐만이 아니고 이 충북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졸업을 한 이후에 거의 60% 이상이 타 지역으로 이 의료진들이 유출된다라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충북대학교를 졸업한 의료진들이 우리 도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도 33%밖에 안 됐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에 방점을 두고 과연 입학 정원만의 확충이 문제인가 아니면 입학 정원에 또 다른 저희들이 지역인재 전용이라는 그러한 문제들을 지금 간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기왕에 충북대학교에서 배출한 인력들을 우리 지역에서 다 근무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벌어지는 문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이게 그 뭐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 인프라 이 부분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문제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인프라 전국의 PA 1만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의사 전공의가 부족해서 의료 현장에서 의료를 대신하는 진료 보조 인력을 PA라고 우리 하는데요. 예. 의료법상 그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우리 의사 면허에 한정된 의료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계속 뉴스에도 나지만 얼마 전에 뭐 인하대학병원에 압수수색 들어간 부분들도 그 PA의 그 진료 의료 행태 때문에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속해 있는 건국대학교 병원만 해도 예전에 전공의 선생님들이 한 50명 넘게 근무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몇몇 과에 편중되어 있고 그 인원 역시 또 한 20명 이하로 지금 전공의가 상당히 지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사가 없어서 약사를 구하지를 못해서 지금 대부분 그 야간 약국이 폐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응급실로 내원하는 환자들의 불편함들, 그다음에 야간에 병동으로 약을 주지 못해서 그걸로 인해서 간호사들이 상당히 힘들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간호사 문제는 뭐 다 아시겠지만 뭐 매번 수시 모집 내고 해도 뭐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병상이 뭐 500병상 하던 운영해야 되는 병상들이 점점점 축소가 되면서 300병상 이하로 절반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 간병비가 엄청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간호사가 없다 보니까 간병 통합 병동도 점점점 축소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의료 환경이 열악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과로로 인한 사고도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교수님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공하는 교수가 예를 들어 서울 같으면 한 병원에 10명, 15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를요. 예를 들어 3교대 근무를 하려도 헬기 조종사 1명, 헬기 한 대 운영하려면 5명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1명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체력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졸업생들 대부분이 서울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저희 자체적으로 의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충북대를 나왔고 여기 고등학교를 여기서 나왔는데요. 저희 동기만 해도 입학할 때만 해도 한 절반가량이 충북의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생기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는 입학생의 50명 중에 한 2~3명이 충북 학생이고요. 80% 이상이 서울 경기에서 오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 계신 대로 다시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 것을 계속 반복되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충북대학교인가 충북에 있는 그런 운동이 돼요. 결국 서울 경기에 있는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돌려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건 대학인지 혼동이 될 정도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누적된 효과가 10년 뒤에 나타난 거죠. 2000년 초반 문제가 반복되니까 2011년 아주 심해지니까 아예 중증 분야의 외과나 뭐 산부인과 같은 필수적인 의료과는 레지던트를 아예 그때부터 뽑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년 가까이 그냥 0명.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이제 10년이 더 지났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교수도 노령화돼서 이제 정년퇴임을 하실 교수님들은 계시는데 여기 지역 출신의 교수를 아예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참 해결해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여기저기가 좀 문제를 보이는데요. 자, 과장님, 이 충북도에서 낙후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먼저 단양군에는 급성기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양군 보건의료원의 건립입니다. 현재 국비 20억과 도비 10억, 군비 10억을 들여서 2022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 설계를 한 후에 바로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소방 복합치유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KDI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 1,400억을 들여서 300병동 19개 과목을 2002년도에 완공 계획에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 분야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청주 충주의료원의 시설 장비라던가 현대화 기능보강 사업에 19년 20년도에 한 281억 원 투자 계획에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청주의료원의 그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증축에 한 38억 원, 그리고 청주의료원 검진센터하고 기숙사 증축에 100억, 그리고 충주의료원의 재활병원이 없습니다. 재활병동 40병상하고 호스피스 병상 10병상에서 60억, 그리고 청주 충주의료원 현대화, 장비 현대화에 한 84억 원을 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도내에는 응급의료기관이 16개소가 있는데 치약지 군단위 응급의료기관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못한 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 좀 지원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 도내에 공공요양병원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민간 병원에서 하기가 어려운 치매 전문 병동을 이미 설치하고 있고 설치 중이거나 그렇습니다. 91억 원을 들여서 이제 도내에 300병동을 치매 전문 병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고 예. 현재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나 치매 가족에게 그 프로그램을 매년 6억 원씩 들여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기관의 현대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도내에는 공중보건의사가 240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치약지 응급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이런 데 우선 배치, 청주라던가 이런 데는 좀 배제를 하고 예. 치약지로 우선 배치를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보시기에 이렇게 도 차원의 의료 정책이 좀 나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나름 진행 잘 되는 부분도 좀 있겠지만 이 공공의료기관의 그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예. 이 돈벌이 위주로 좀 많은 정책이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지역의 공공의료에 대한 폭넓은 게 접근하지 못하지 않나 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우리 착한 적자를 대대적인 평가 기준을 좀 개편을 해서 지원과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돈벌이 운영으로 하다 보니까 충북 북부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뭐 충주의료원의 재활병동을 60억 들여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북부 지역에 지금 뭐 응급 그 의료센터나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만 예. 고위험 산모나 신생아 이런 부분들이 되게 취약하거든요. 근데 지금 충주의료원에서 그 부분을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면 상당히 수익성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충주의료원에서 공공병원이지만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어떤 그런 이유를 통해서 예. 산부인과나 야간 분만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고위험 신생아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지 이 충북 지역의 병의원에 가지 않고 대도시 상급병원으로 이렇게 가는 분들이 아까 많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 단순히 지리적인 문제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리적 문제도 있고 또 문화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빅5 병원 때문에 다른 원래 기존에 전통적으로 유명한 의대 병원들조차도 예. 뭐 적자를 보고 병원을 좀 축소하는 상황까지 생길 정도라서 너무 그 빅5를 찾는 경향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실 수용을 저희도 못해요. 병실과 중환자실이 부족하고 의사 수가 없다 보니까 수용을 하지 못하는 문제도 솔직히 있습니다. 예. 또 아까 이 연장선상에서 지역 인재 정원을 통해서 여기서 일할 사람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의사든 간호사든 계속 문제가 될 거고 또 사실 여기서 다룰 내용이지는 약간 그렇지만 그래도 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예. 이게 여기서만 해결된다고 해결되지 않거든요. 사실 지금 간호사 수가 지역에 가장 부족해지는 원인은 몇 년 전에 정부에서 간호간병 서비스를 만들면서 생긴 문제예요. 간호간병 서비스를 만들어서 간호사 수가 필요 수가 확 늘어나니까 예. 여력이 있고 돈이 있는 서울의 대형 병원들이 확 늘리니까 갑자기 한 해 동안에 필요 간호사 수가 2, 3천 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생들 안 되니까 지방에 있는 간호사들을 대거 서울로 다 데려갔고요. 스카우트에 가는 예. 거예요. 예. 그다음에 1000병상 이상의 병원을 서울에 기존에 있는 병원들도 몇백 병상을 늘렸고 은평성모병원을 비롯한 1000병상 이상의 병원들이 우후죽순 4-5개가 생기면서 1000병상이면은 교수가 200-300명 있어야 돼요. 최소한 전공의학과면 의사 수가 500명인데 갑자기 500명이 필요한 의료기관이 4-5개가 생기면 예. 지방에 있는 의사들을 싹 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대 졸업생만이 아니라 기존에 근무하는 교수들도 싹 데려가고요. 지방에 있는 교수들이 서울에 못 가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고 남아 있는 거예요. 원하면 서울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자리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많을 거고 이런 것을 정당들이나 어떤 전국적 단위에서 서울에 대한 견제를 하지 못하면 아까 말씀하신 도에서 아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의료기관을 많이 예산에서 늘리지만 예. 결코 인력을 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네, 그러한 그 빈입빈 부익부 현상들이 그 의료진뿐만이 아니고 간호인력 관련해가지고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서울 의료원과 같은 경우는 지금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면서 이미 필요한 인력들을 다 확보하고 시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예. 저희 충주의료원과 청주의료원은 해마다 그 필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매 해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편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런 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걱정인데요. 일단은 이 충북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공공보건의료 쪽을 어떻게 좀 잘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특히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은 충북 내에서도 충북 북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런 그 예를 들어서 뭐 위급 환자나 중증 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원주나 뭐 서울로 이렇게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자, 과장님, 오랜 기간 동안 이 지역의 의료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예, 먼저 좀 도움말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 자원의 분포라던가 주민의 생활권, 인구 등을 고려해서 응급의료 권역을 나눕니다. 1시간 단위로. 그렇게 하고 권역 응급의료 센터를 지정을 합니다. 우리 북부 지역, 즉 충주, 제천, 단양은 원주 샌브란스 기독병원이 지정 병원입니다. 권역.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 가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서울이나 이런 건 말씀드렸다시피 도내 의료기관의 신뢰도가 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 생각 같아서는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은 충주시장님도 마찬가지 말씀하셨다시피 예. 건국대 의대가 이번에 원상복귀를 하면서 시설 장비 인력을 대폭 투자해서 충북대와 같은 상급 종합병원의 역할을 한다면은 충북 지역의 의료 환경은 좋아지지 않을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건복지부에서 그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내놨다고 하거든요, 과장님. 예, 이게 어떤 체계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보건복지부는 지난 18년 10월 국민의 생명 안전 및 기본적인 삶을 보장을 위해서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 공공의료부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4대 분야 12개 추진 과제를 발표했는데 첫 번째는 책임 의료기관의 지정입니다.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충북대가 권역으로서 책임 의료기관이 있고 예. 이제 그다음에 중부는 청주의료원, 북부는 충주의료원, 남부는 아직 이제 공의료 기관이 없기 때문에 지정이 안 돼 있고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한다는 것이고 필수 의료 서비스의 강화입니다. 이제 응급 의료라든가 응급 산모 장애인들을 필수 의료 서비스에 넣어서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주겠다. 예. 또 하나는 의료 취약지 근무 인력 양성입니다. 의사가 취약지에 근무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군 단위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구인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들에게 이제 학생들에게 장학 제도를 줘서 일정 기간 취약지에 근무하는 이런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중앙이나 광역 기초 간의 커버넌스 구축 전달 체계를
강화를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다른 분들은 우리 지역의 이 공공보건의료 현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예. 저는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정부에서 역동적으로 내놓은 아니지만 이것도 서울, 경기에서나 가능한 아니지.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예를 들어 저희 병원이 충북대병원이 거점병원이다 보니까 의료 취약지인 충주나 음성, 단양에 의사나 간호사를 파견하라고 계속 공문이 옵니다, 정부에서.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병원도 의사나 간호사가 없어요. 부족하죠. 예. 예. 서울에서는 서울 내에서 서울 다른 지역이나 서울의 취약지구라는 데가 솔직히 지하철 잘 돼 있고 다 가깝죠. 보낼 사람도 많고 여러 명 뽑아서 보내면 되지만 여기는 청주에서도 못 뽑는데 여기를 가야지만 인센티브를 활성화하고 공공병원에 가산점을 주고 뭐 착한 적자를 인정해 주겠다는데 예. 아예 사람이 없는데 많은 저희 지역이나 충남의 시골 지역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 또 과연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선택과 집중을 말씀드렸는데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충북만 해도 많은 보건소와 보건지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메르스 때도 겪었지만 사실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메르스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돌아보면 아실 거예요. 분명히 필요는 있었지만 사실 상당히 우왕좌왕했고 평소에 동네 의원들이 민간에서 하는 감기 환자들 보고 물리치료하는 역할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메르스 사태에서도 그 진료를 계속했죠. 그리고 좋게 말하면 서비스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굳이 동네 의원 가서 4,500원, 5,000원 내고 진료하는 걸 1,500원 내고 혈압약을 주고 물리치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동네에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있는 지역은 민간 의료기관이 망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 많은 군대 대신 가 있는 의사들, 공중보건 의사들이 파견을 가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인력들이 응급의료나 외상 환자들, 중증 환자에 집중돼서 한다면 그리고 다른 나라처럼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는 말 그대로 돈벌이하는 진료 기능이나 선신성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과 역학 사업을 위주로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좀 우리 지역에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음성이나 괴산이나 충주, 단양 이렇게 충북 북부 지역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은 이게 뭐 충북대병원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그럼 원주나 이쪽이 더 빠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북부권은 충주, 제천, 단양이 이제 원주권으로 설정이 돼 있는 거고 이쪽에 영동, 옥천은 대전권, 나머지는 충북대학교 병원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권역 자체가 그렇게 설정이 돼 있다. 자체 설정은 그렇지만 또 환자 거리나 아니면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발전돼 있어 응급의료 시스템이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느 센터로 가야 될지 전화나 무선으로 확인을 하고 이송을 합니다. 근데 항상 외상 환자나 응급 환자 얘기를 하면 닥터 헬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분은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언론에서도 닥터 헬기가 필요하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현실과는 약간 좀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닥터 헬기는 소방 헬기보다 크기가 작고요. 악천후나 야간에는 운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방에 집중을 해서 소방 헬기를 더 늘려서 교대 근무를 해서 운영하는 게 좋은데 다른 지역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는데 닥터 헬기는 교대 헬기 조종사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두 명 뽑아가지고 낮에만 운영하고 오프 있는 날은 그 사람들 휴가를 가야 되니까 아예 헬기가 못 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오히려 닥터 헬기보다는 좀 소방 헬기를 강화하고 소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성이나 이런 데서 충북대나 가까운 응급센터를 갈 때 헬기를 운영해 보시거나 타보시면 아시지만 착륙장이 넓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을 사고 난 지역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마찬가지로 착륙을 받는 병원도 날씨가 조금만 안 좋아도 건물 옥상에 못 내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운동장에 내려서 이동하느라도 힘든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촘촘한 이송 시스템이 아까 단양 말씀하셨는데 단양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봐야 될 게 구매의 경제가 되지 않는 의료원이 운영이 잘 안 된다면은 상당히 건설 전까지는 환자를 어떻게 하면 이송을 더 할 수 있을까? 재작년에도 가까운 미원에서도 응급 환자가 발생했는데 구급차가 부족해서 이송을 못 해가지고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 의원님께서도 이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심각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는 수치상으로도 분명하게 나와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행정
기구에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종합 발전 계획안을 발표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저희 충청북도 내에는 이 공공보건 의료를 전담하는 전담 부서조차 지금 행정기구 안에 있지 않은 그것이 아마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작년 10월에 이러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공공보건 의료 그 서비스 체계 혁신을 그 공개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저희 상임위 의원들과 함께 연구 모임을 해가지고 그 관련되어 있는 연구 용역을 중장기 발전 계획 안과 관련된 그 연구 용역까지 수립을 지금 올해 7월에 마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작년에 제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을 때 원래는 이 공공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그 업무를 해외 의료팀의 한 그 담당자도 없는 전담 담당자도 없는 업무로 그렇게 수행을 하다가 올해 의료관리팀의 담당자 한 명이 지금 그 모든 업무를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충청북도 의료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요. 무엇보다 그 공공의 책임을 가지고 충청북도에서는 하루빨리 이러한 공공보건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저도 몇 년째 뵙지만 정말 너무 고생하세요. 교회 진짜 보건 인력들이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메르스 사태 때도 고생하시고 너무 이 일 저 일 하시는 분 많기 때문에 진짜 의회나 지역사회에서 정말 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더 필요하다, 부서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그렇죠.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더 큰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어느새 벌써 이제 토론을 마쳐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발언 한마디씩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역의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먼저 유 의원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우리 그 의료인들뿐만이 아니고 그 공무원 그리고 정치인들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공재로 인식하는 그 인식의 전환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도의회에서는 관련되어 있는 그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그 앞으로 충청북도의 공공보건 의료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의료의 공공성 그리고 촘촘한 그 지역 주민들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도 말씀해 주시죠. 우리 지역의 공공의료의 어떤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보건소와 또 의료원, 그다음에 국립대, 우리 충북대나 같이 공공보건 의료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세 기관이 좀 연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역 건강을 책임지는 충북도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구축했으면 좋겠으며 그 시스템 안에 우리 지역민이 좀 함께 참여해서 이 지역에 맞는 시스템 또 그다음에 건강 저거에 맞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교수님도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암 환자 한 명이 지역에서 수술받고 항암치료 안 받고 서울에서 갔을 경우에요. 보통 뭐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서울에 지출하게 됩니다. 보험과 다 해서. 돌려놓고 나면 환자 한 명 유출이 연봉 한 명 우리 지역에 취업 자리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진짜 지역 이기주의가 좀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런 좀 접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장님도 공공의료에 대해서 본방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추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의 입장에서. 그래서 윤미선 의원이 5분 자유 발언 말씀하셨다시피 그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했고 지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스터 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공의료 지원단을 이제
타도의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과연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가를 지금 검토 예정에 있고 권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충북대병원이 지정이 돼서 이미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고 충북대병원의 공공의료지원도 19년도에 벌써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분야에서 여러 관계된 분들이 노력을 해야지 우리 충북의 의료 환경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도민 여러분들도 더 큰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오늘 나오신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